안녕하세요.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래, 네가 정수구나 이야기 들었다. 네, 감사합니다. 천만에 편하게 있어. 우리 아들 공부 좀 잘 가르쳐줘. 꼭 시험에 합격하고 떠나도록 해.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친구 집에 일시적으로 얹혀서 살려고 온 학생 같네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떠난 지 8개월이 지나갔다. 내 아들의 친구다. 이름이 김정수였다. 어느 날 내 품에 들어와서 중년의 내 나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그 아이였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참 대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나를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처음 그 애가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작년 4월경이었다. 내 아들이 고3이라 대학 입시를 앞둔 시기였다. 고3에 아이를 둔 부모가 다 그렇듯 아이의 공부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다. 공부보다는 친구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다 보니 과연 저 애가 대학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 걱정을 안 하는 날이 없었다. 더군다나 애 아버지가 외항선을 타느라 집에 없는 상황에서 애가 대학에 못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머나먼 의지에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대할 낯이 없었다. 그렇다고 자신 역시 대학 입시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을 아이에게 뭐라고 했다가는 사춘기에 울컥하는 심정에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루는 아들이 저녁을 먹으면서 나에게 말을 한다. 엄마, 우리 반에 김정수라고 시골에서 열차 통학을 하는 애가 있는데 애가 착실하고 공부도 잘해. 반에서 1, 2등을 다투니까 걔도 이제 고3이라 열차 통학을 하면서 공부하기 힘들 테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면 안 될까? 걔가 공부하는 걸 보면 나도 분발을 해서 공부에 매달릴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은 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나야 대찬성이지. 근데 걔가 그렇게 하려고 할까? 너하고 같이 있으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텐데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아들도 대학이 걱정이 되긴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며칠 후 토요일날 아들이 이야기한 정수라는 애가 아들이랑 함께 우리 집에 온다. 참 인상이 깊었다. 남자라기보다는 계집애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곱상한 얼굴에 뭔가 쑥스러운 듯 잘 나서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았다. 커다란 눈망울은 뭔가 갈구하는 듯했고 황홀한 듯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내 마음이 울렁거리기조차 했다. 아들의 친구인데 말이다. 아들이 그에게 같이 있자고 했을 때 자신은 그렇게 하고픈 마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못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 아들이 그 애가 우리 집에 오기로 했다고 하길래 그 애가 사용할 책상을 장만하고 작은 옷장도 하나 준비를 했다. 드디어 일요일날 그 애가 우리 집에 오고 같이 지내게 되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자신의 집에 두고 공부도 배우고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까 해서 친구를 집으로 들였네요. 항상 나만 바라보면 넋을 놓고 천사나 고귀한 그 무엇을 바라보는 듯 했다.
그리고 계집애처럼 예쁘장한 얼굴은 항상 무언가 갈구하는 듯했고 얼굴엔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저 아이의 얼굴에 나타나는 저 욕구 불만과 그림자는 무엇일까? 항상 그것이 궁금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다정하게 대해주면 그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했다. 하루는 그 아이의 엄마가 인사차 우리 집에 왔었다. 그 아이의 엄마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아이 얼굴에 나타나는 욕구불만과 그림자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 아이에게 물어보니 역시 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런 애가 너무 안 되어 보였고 그 이후로 그 애에게 더욱 정을 쏟았다. 그 이후로 그 아이 얼굴에 진 욕구불만과 그림자가 차츰 사라지는 듯해서 다행이었다. 우리 아들과 그 아이가 함께 생활하면서 다행히 아들의 성적이 올라갔다. 그 애가 자라오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산 것 같아서 한 번씩 용돈도 주고 입을 옷들도 사줬다. 처음엔 그걸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가 억지로 그 애에게 주고 그 아이가 마지못한 듯 받았다. 그렇게 시간들이 흐르고 드디어 대학 입시가 치러졌다. 그 아이 덕분에 아들은 무사히 자기가 가고 싶어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그 애도 국립대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한다. 정말 다행이었다. 내 남편에게도 떳떳할 수 있었다. 이젠 그 아이가 떠나가야 할 시간이 됐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떠나기 전날 아들과 그 애 그리고 아들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모여 파티를 했다. 그 애들도 그동안 대학 입시 때문에 찌들려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먹을 것들을 푸짐하게 차려주고 아들에게 친구들 대접하라고 용돈도 넉넉히 줬다. 그 나이에 애들이 다 그렇듯 그 애들의 파티에 맥주도 들어가고 신나게 마시고 논다. 그리고는 나이트클럽에 간다고 우르르 몰려나간다. 그 애는 평소에 공부만 하던 애라 그런지 다른 애들보다 더 술에 취해 있는 듯 했고 더 이상 자신이 없는지 아이들이랑 같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다. 아들 방은 보나마나 엉망일 것이라 치우려고 방문을 여니 그 아이가 취한 듯 책상에 앉아 있었다. 술도 마실 줄 모르는 애가 술을 마셨으니 많이 취했을 것이다. 그 애에게 이야기해서 안방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엉망이 된 아들 방을 치운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오니 그 아이가 누워 있다가 일어난다. 내가 더 누워 있으라고 해도 그냥 일어나 앉는다. 이제 이 아이를 떠나 보내려 생각하니 뭔가 이 아이에게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다행히 명문대학에 합격을 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됐네요. 그 애 앞에서 앞으로 좀 더 내가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날 보고 한번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한다. 얼마나 엄마의 정이 그리웠으면 하는 생각에 그러라고 했다. 그리고 그 애가 날 보고 더듬거리며 엄마라고 부른다. 갑자기 그 애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다행히 집에는 그 아이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 애가 돌아가신 엄마와의 기억이 없다고 한다. 그래 보렴.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었다. 내가 반사적으로 그 아이를 밀치려고 하자 그 아이가 간절하게 애원을 한다. 이젠 내가 기분이 이상해진다. 남편이 외항선을 타느라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다 보니 많이 그리웠었다. 밤마다 외로움에 잠 못 드는 날이 많았고 그런 날을 이해가 지금 일깨우고 있다. 이젠 내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한다. 그런 후 안 될 일을 했다는 후회가 밀려온다.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우리 집을 떠나갔다. 이젠 내가 인사를 하는 그 아이 앞에서 얼굴을 못 든다. 그런 그 아이가 이번 일요일날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아들이 말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 아이는 이제 많이 성숙해졌을 것이다. 한참 자랄 그 나이에 8개월이라면 제법 청년티가 날 것이다. 꼭 애인을 기다리는 여자가 된 심정이다. 하루하루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이 토요일이다. 이제 내일이 되면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올 것이다. 오후에 목욕탕에 들러 목욕을 하고 미장원에도 들러 머리를 한다. 아들의 친구인 그 아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다. 여자는 나이가 젊어도 여자고 나이가 먹어도 여자고 여자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